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 창조 시대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수많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발견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에서 꿈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실행하라.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브랜드포럼 회장,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그가 오늘 지식창조의 시대, 상상과 창조라는 감성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비법을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상과 창조의 시대에서 창조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꿈꾸는 좋은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이 지배하는 창조의 시대. 도전과 혁신의 상징인 괴짜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그가 말하는 이 시대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이장우의 창의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꿈꿔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뭡니까? 창의력으로 새로운 그 아이디어 세상을 꿈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란 퍼스널 브랜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기업의 브랜드 코칭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이노베이션. 제가 27년 일했던 3M이라는 회사가 가장 이노베이션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노베이션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소셜미디어죠. 예. 그래서 SNS 코치로 트위터, 우리 아는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랜차이즈 회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푸드 큐레이터. 요새 어떻게 요리에 관심 많으시죠? 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냐? 푸드 큐레이터는요, 주로 이제 커피 일도 하고, 이따 나중에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간단한 아이디어 원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편의상 사진을 넣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가방이 요새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방 끄시죠? 네. 바퀴가 몇 개입니까? 4개. 예. 이게 사실은 1939년도에 바퀴가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놀랍죠, 그죠? 그런데 바퀴 2개 다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74년도에. 그 다음 다시 30년이 걸려서 바퀴가 4개가 됐습니다. 토탈 몇 년 걸렸죠? 4개 다는데 65년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디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 그때 처음부터 있었다면은 간단하게 끝날 일을 오랜 기간이 걸린 거죠. 이거는 바로 발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이디어 세상 중에 발견이 영어로 디스커버리죠. 얼마나 위대한가. 어떻게 발견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전대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요. 가장 중요한 열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가 얘기했어요. 너가 무슨 일을 할 때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넌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열정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창의력을 꿈꾸든 아이디어를 꿈꾸든 열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창의력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열정은 알고 보면 기본이죠. 열정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바로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상상 몇 번 하시나요? 네, 마음껏 하십시오. 돈이 안 듭니다. 그죠?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상상 막 그려내는 겁니다.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룩한 많은 아이디어 세상들이요. 많은 발견과 혁신들이 알고 보면 상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상상하지 않은 자, 그대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쁘죠, 일상이.
상상을 멈춰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꿈꾸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첫 번째가 열정이었죠. 자, 두 번째가 상상이었죠. 이게 이제 기본이 되면요. 그 다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어릴 때 호기심 어떠셨어요? 폭발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자꾸 시들어갑니다. 예.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 보면요. 호기심이 어때요? 유별나게 많습니다. 예. 별개 호기심이 많아요. 그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자, 이 검색 몇 번들 하세요, 하루에? 20번 이상 하시는 분. 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호기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오시기 전에 이장우 박사 검색해 보신 분 물어봅니다. 항상 어디 만나도. 왜? 호기심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만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줍니다. 안 그러면 보이지 않아요. 왜? 같은 대상을 보고도요. 호기심이 있는 분은 그 실마리를 연결해 가는 거거든요. 창조력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봤을 때 연결되지 않은 거를 내가 연결시키는 게 창의력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근데 이 호기심이 없으면 묶어버려요. 그리고 또 호기심은 중요한 게요. 청춘과 늙음의 어떤 분수령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호기심이 없다면 이미 늙어버린 겁니다.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시영 박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뵙잖아요. 호기심이 아직도 넘치세요. 돌아가신 그 피트 드루크 교수님은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걸 배우셨어요. 또 강의하세요. 예. 박사학위 다시 하시고. 그게 뭡니까? 호기심입니다. 자, 열정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상상력으로 가고 또 그 덕에 호기심으로 옵니다. 자, 이 PIC를 갖고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예.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그냥 사람이 말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분, 라이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데이터. 내 삶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직관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바로 라이브 데이터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만이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꿈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창조하고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되게 아이디어 하면요. 당장 기능적으로 가지만 이 PICD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열정이었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호기심. 네 번째가 꿈입니다. 예. 이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바로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의력. 너 얼마나 창조력이 있니? 창의성이 있냐고 물으면 좀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말하는 창의력 콤플렉스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분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서 이 정의를 딱 들으시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뭐냐?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면요. 창의력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발견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태리에 파르마에 여행 가서 영어 책을 사서 읽고 이 책에 들은 내용 감명받았어요. 아, 창의력은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구나. 찾는 것이며 발견하는 행위구나. 오늘의 우리 아이디어 강좌에서 키워드는 발견입니다. 왜? 아이디어 세상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그거 다 하려면 몇 날 며칠 가죠.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가 딱 뭡니까? 한마디로 발견. 다 같이 해주세요. 발견. 발견. 영어로 discovery. 예. 왜? 찾는 게. 그게 창의력의 원동력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의력은 늘려있나요? 안 늘려있나요? 주위에? 예. 누구의 것입니까? 찾는 자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쉽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를 하면서 찾아갑니까? 첫 번째 발견하는 건요. 바로 구글링 하는 겁니다. 네이버도 찾고, 구글도 찾고, 뭐 야후도 찾고, 네이트도 찾고 다 찾는 겁니다. 특정 회사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검색해서 찾는 겁니다. 아니면 뭐 책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신문을 통해, 아니면 불교 TV를 열심히 보면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뭡니까? 멘토링 받는 겁니다. 멘토링은요, 꼭 만나서 1대1로 받는 것만 멘토링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장우 박사를 좋아하신다면 이장우가 쓴 책들을 보시면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작품을 좋아한다면 전시회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런던에 맥주 공부하러 맥주 학교에 갔다가 페란 아드리아란 분자 요리의 세계적인 대가 스페인 사람의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 전시회를 3시간 동안 봤습니다. 뭐 한 10분이면 볼 수 있는 걸 3시간 봤습니다. 왜? 영적 공감을, 교류를 이룬 겁니다. 바로 저희 멘토가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이게 멘토링의 새로운 비결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집중하는 겁니다. 탐구하는 겁니다. 예. 이걸 해야만이 끊임없이. 근데 되게 우리가 보면요. 과거에 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은 겁니다.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현재 진행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읽기 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이 한 엄청나죠? 예, 한 5시간을 쓴다고 그래요. 하루에 보통. 예, 쓴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뭡니까? 신문과 잡지와 책을 읽지 않는 겁니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대신에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검색해서 나온 지식과 정보를 자기 것으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찾아서 나오니까 그걸 자기 거로 오해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읽기에 깊이 파야 됩니다. 그다음 연결해서 파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체화되는 겁니다. 제가 본래 아이디어의 원리를 STW로 설명했었어요. S가 스펀지거든요. 빨아들인다. D가 다이제스트고 체화하고 위버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건데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체화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테마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뭐를 공부할 거냐 정해서 주제를 파고 또 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바로 종두덕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 있죠. 콩 심은 데 뭐 합니까? 팥 심은 데? 예,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새 왜 내가 아이디어가 고갈됐지? 간단합니다. 제가 심지를 않았어요. 콩을 안 심었는데 그 가서 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납니다. 팥도 안 나. 예, 심각합니다. 심어야 나는 겁니다. 바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뭐를 통해서 읽고 많이 보아야 됩니다. 다관이라고 그러죠. 많이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슈를 던집니다. 아이디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꿈꾸는 아이디어 세상에서는 내가 하루에 몇 번 검색하느냐. 두 번째, 하루에 내가 몇 번 질문하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좀 든 기성사회, 기성세대나 이쪽 지위가 올라가면 질문을 안 하세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저도 반성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미국 교회에 일하다 보니까 27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질문하라고. 예. 우리 포인트, 한국 사회에 변해야 됩니다. 특히 기성세대, 부모님들. 질문하는 훈련. 왜? 질문은 관심이고, 남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종두덕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책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장우 박사,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뭐로 혁신해 자신을? 사실은 책보다 더 중요한 거, 방송보다 더 중요한 거, 잡지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이 저한테 변화를 주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책은 많이 읽어야 돼요. 10권, 20권. 근데 사람은 딱 들으면요, 한마디로 제가 변화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귀의 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왕창 열려야 됩니다. 예, 열리는 마음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아이디어 닥터죠, 그죠? 제 개인 브랜드입니다. 아이디어 닥터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다닙니다. 서울에서도 홍대 앞에 가로수길로, 동대문 시장으로, 남대문 시장으로, 발안시장으로, 수원에 있는 저기 뭡니까? 우리 또 경기도에 있죠.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9일 날 미국에서 커피 공부하고 돌아와서 하루 만에 KT 올레스퀘어에서 커피 토크를 했어요. 한 5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 데뷔하는 겁니다. 예, 커피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예, 이게 바로 발견입니다.
처음에 커피를 배울 때 바리스타를 배우고 커피 감별사를 배울 때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연결고리였습니다. 발견된 거죠. 발견이 없다면요. 아무리 내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체화해도 발산이 안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책으로부터 끊임없이 연결 지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창의력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발견하는 행위다. 마지막에 키워드입니다. 발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발견. 발견. 자, 영어로 discovery. 예. 오늘의 아이디어 세상 키워드는 바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 커피 토크가 제 인생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왜? 이 발견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새로운 분야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토크 시리즈를 개발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제가 이제 커피 토크 했죠. 왼쪽에 나오는 거 티 소말리에 티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쇼콜라티에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나 다음으로 카카오 빈의 생산지 2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공부하러. 쇼콜라티에가 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배웠죠. 어떻게 배웠을까요? 인도네시아 못해요. 예, 아빠 까바로 뭐 떠리마까시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통역가가 통역해줬어요. 통역자가. 예, 정말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워서 돌아와서 커피 강연을 많이 했죠. 그 미국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강의하고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내년 1월 달에 우리나라의 프랑스 세계 최고의 프랑스 초콜릿 전시회가 열려요. 살롱 디 쇼콜라라고. 그래서 1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제가 2번을 강연, 기조연설을 합니다. 가장 영광이죠. 예, 뭐를 배우면은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커피 토크였죠. 토크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유럽에 또 아이디어 탐방을 또 떠났습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예, 이태원이고 어디 짬만 되면 가봐야 됩니다. 오늘은 가산 단지로 갑니다. 미팅도 있고 가지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는 거죠. 정탐합니다. 관찰합니다. 뭐를 내가 얻을 수 있는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포인트입니다. 왜? 남들이 만든 아이디어 세상을 제가 얻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걸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 유럽의 아이디어 탐방을 가서 커피, 초콜릿, 또 나폴리에서는 피자, 그 다음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맥주, 마지막 영국에 왔어요. 런던에. 와서 맥주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비어 아카데미에서 비어 소말리에 과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과 같이 맥주 공부를 했죠, 이제. 하고 돌아와서 9월 3일 날 전 세계 최초로 비어 스피커가 돼서 제가 바로 맥주 토크를 한 겁니다. 예, 홍대 앞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영국에 맥주 공부하러 가니까 영국에는 비어 라이터란 직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공부한 데이빗이란 사회학 박사, 그 친구는 직업이 비어 라이터입니다. 맥주에 관한 글을 쓰고 밥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아, 보고 제가 발견했죠. 아, 나는 맥주로 글 쓰는 실력은 안 되니까 비어 스피커가 돼야 되겠다. 예, 발견한 겁니다. 제가 뺏겼나요? 창조한 묘한 경계선입니다. 이거를 저는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하수는요, 남을 살짝 엎으면 뺏긴 게 표가 나요. 표시가. 고수는 남의 아이들을 갖고 와서 큐레이션 합니다. 큐레이션은 뭐냐?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영어로 좀 착 세련되게 표현하면 내 컨셉을 익히는 겁니다. 컨셉. 요새 유행하죠. 개념이 있니? 뭐 이런 말. 예, 개념을 입히면 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최고 잘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있나요? 그게 전무합니다. 남껏 만든 거 좋은 것만 갖고 와서 다 조합해서 자기 색깔 입혀서 만드는. 근데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저도 일종의 그런 큐레이터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아이디어 닥터란 직업은요, 브랜드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이디어 큐레이터가 됩니다. 이제 많이 편해지시죠? 그럼 오늘 오신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어 끌을 수 있으시죠? 발견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 큐레이션만 하시면 되잖아요. 문제는 발견을 못하는 데 있는 거니까 내 발견력만 길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탐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맥주 강의 해줄 수 있냐고. 그 다음 또 지난주는 강남 경제인 포럼에서 연락 왔어요. 맥주 강의해달라고.
그다음 한국에 맥주 전문가들 모임이 있어요. 비어 포럼이라고. 거기서도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는 맥주야 놀자. 네이버 카페에 가입했어요. 회원이 5,000명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발견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모르죠.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는 없으나 혼자서.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발견을 통해서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의력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얼마나 많으세요? 엄청 많으시죠? 예, 많으신데 맥주를 마시면은 창의력이 없댄대요. 보니까 이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국제 저널에 나온 거예요. 예, 메디칼 저널에 나온 건데. 근데 문제가 이게 서양사람 기준이겠죠. 1000cc를 마셔야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은 1000cc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영어를 잘합니다. 한국 사람은 1000cc 딱 들어가면 영어가 유창해집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술 마시고 영어 최고 잘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술집이 시끄러워요. 제가 미국에 이제 그 혁신 컨퍼런스 갔는데, 다니엘 핑크라고 새로운 미래 시대가 온다. 저자, 한국수도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는 공식 조직보다는 비공식 조직이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회사나 뭐 공공기관에 가면요. 그렇게 공식 조직은 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청와대 텔레비에 여러분 나오시는 화면을 보시면 장관이 밤낮 받아 쓰잖아요. 말도 안 하고. 초등학생처럼. 예. 이거는 공식 조직에서는 빵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직은 어느 회사 가도 이게 약해요. 근데 비공식 조직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술집에서 하잖아요. 예. 창의력이 없대잖아요.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의 성공 비결은 비공식 조직에 술집에 있구나. 예,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또 발견한 사람이 저 말고도 발견한 분이 많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여성인데요. 이름이 클로에 두뚜 루셀이라는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1년에 거의 180kg를 드세요. 근데 화면에 보시면 나오지만 살이 쪘나요? 안 쪘어요. 왜? 다크 초콜릿. 좋은 걸 드시니까 살이 안 찝니다. 초콜릿 잘못 드시면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좋은 걸 드세요. 다크 초콜릿. 좀 비싼 거. 70%짜리 이상. 카카오 오일이 많은 거. 예,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자 기록을 했어요. 하다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열정을 갖고 있었죠. 끊임없이 상상했죠. 호기심을 가졌어요. 바로 PICA 모델입니다. 그 다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영국 차회사, 초콜릿도 팔죠. 편지를 보냈어요. 나를 조금 구매 매니저로 뽑아달라고. 월급은 받지 않겠다고. 웬 떡이냐? 뽑았어요. 이 회사에서는. 가장 자기가 원하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일합니다. 감별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이 사람 훈련을 쌓았죠. 그러다가 이제 린트, 스위스 린트 유명한 그 회사 갔다가 다시 프랑스 라디르로 왔다가 지금은 초콜릿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컨설턴트입니다. 스스로가 발견한 거죠. 뭐 했기 때문에? PICD죠. 열정, 상상, 호기심, 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냥 뭐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예. 이분은 어떻습니까? 제클린이에요. 제클린 타야모도. 이분은요, 어릴 때 모델이 꿈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튀었어. 안 됐어요. 극장에서 댄서로 일했어요. 근데 결국 연세가 많이 돼가 83살인데 지금 모델로 일하세요. 가로놓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 꿈을, 결국 모델의 꿈을 이룬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자기 꿈을 뭐로? PICD. 첫 번째가 뭐였죠? 열정. 그 다음은 상상력. 그 다음 호기심. 예, 꿈. 예. 정말 잘하시네요. 오늘 우리 오신 방청객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예,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아주 오늘 뭐 정말
여러분 오늘 행운이시죠, 그죠? 예, 이런 좋은 기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뭡니까? 일본에 있는 세계구찌 이치로 상인데요. 이분은 뭡니까? 일본의 유명한 긴자의 그 람보레란 그 역사가 오래된 커피숍을 하세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제가 탁 앉아있죠. 아, 모자 쓰고. 뭐 그럴싸합니까? 모델 같아요? 예. 앉아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100살이 넘으셨어요. 제가 간 날 일요일은 없었었어요. 안타깝게도 없었는데 여기는 뭐 큐바산 커피 10년 뭐 숙성한 발효해서 이런 독특한 커피도 있어요. 단 비쌀 뿐인데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PICD 모델입니다. 바로 열정과 상상과 호기심 그 꿈을 이분은 이뤄내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걸 개발하시고. 그래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이 세계구찌 이치로가 하시는 이 람브레 커피숍에 가는 게 코스입니다. 꼭 한번 도쿄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십시오. 예, 들려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만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우리 그 말로리 양, 지금 뭐 한 14살 됐겠죠. 이 양 어릴 때부터 딸꾹질을 본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꾹질 하잖아요. 어떻게 멈추죠? 침을 바르고 해서, 이 아가씨는, 어린 아가씨는, 야, 그거로는 안 된다. 캔디를 만들었어. 예, 캔디가 영어로 롤리팝, 사탕. 거기다 히컵, 영어로 합했어요. 그래서 히컵팝스라는 게 브랜드입니다. 제품 출시해갖고. 예. 그죠? 예. 자기의 그런 관심 분야와 열정을 사업으로 연결시켰어요. 예,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바람이 오거나 비가 와서 이렇게 되면 우산을 쓰고 나가죠.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근데 바람이 되게 같이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날리죠. 예, 날리니까 이 우산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왜 우산이 날려고 우산을 접잖아요. 바로 그 문제점이 기회입니다. 문제점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또 발견한 겁니다. 어떤 발견? 이 균형을 비대칭으로 함으로써 우산이 바람에 접히지 않게 날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 네덜란드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델프트 공대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 디자인 상이라든가 디자인 상을 썰어버리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번엔 또 젊은 사람 소개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엔트러프러너라고 우리나라 말로 사업가, 기업가라는 이제 그 영어 불어 단어죠. 근데 이 잡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 분야의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아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나 봐요. 하니까 조던 실버맨하고 그 형제가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해서 이제 1등으로 뽑혔나 봐요. 이게 뭐냐? 특이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여러분 화장지로 보이시죠? 그죠? 이거 화장지 맞습니다. 화장지에 이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 뭐 부산시, 인천시 있고 뭐 광주시 있으면요, 대구시도 있으면요, 1년에 그 도시나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화장지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 기업 빼고, 기업은 각자 내지만 공공시설물에 엄청날 걸 아마요. 이거를 공짜로 주겠다 이런 원리입니다. 예, 공짜로 광고 단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아직 사업 성과는 모르지만 화장지에다 광고하는 원리입니다. 예,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는 발견할 게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삶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세요. 많이 돌아다니세요. 많이 만나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생각하세요. 많이 꿈꾸세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예, 한국에서도 왜? 큐레이션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큐레이션 하면. 그대로 뺏기면은 뺏겼다 되지만 이걸 큐레이션, 네 색깔을 입히면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일했던 3M, 27년을 일했던 3M 이메이션은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노베이션 기업입니다. 혁신으로 최고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3M은 제품이 6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케팅이나 경영 사례로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3M은 세계에서 실패도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왜?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죠. 창조 경제는 성공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실패가 많아야만이 창조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왜? 실패 속에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신제품 출시하면요, 100개 출시하면은 그 중에 15개 정도도 성공 못 합니다. 나머지 85개는 비참히 실패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 엄청나게 이제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제임스 다이슨.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거의 홈리스까지 갔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뭐를 생각했냐? 이 사람이 관심이니 호기심은요. 그거였어요. 필터가 없는 진공청소기였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개인이.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래서 실험을 5,126번 실패 봤어요. 5,127번째 성공한 겁니다.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들고 어디를 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전회사에 찾아갔어요.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소문에 삼성전자도 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운칠기삼이라고 아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왜? 잘 팔고 있으니까 청소기를.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받아가 직접 만들었어요. 출시했는데 판매가 히트를 친 겁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영국이 재벌입니다. 꿈을 이룬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만든 제품이요. 예전에 화장실 여러분 가시면 이렇게 손을 닦으신 다음에 넣으시면 윙 하고 돌아가죠. 그거 다 이 사람 겁니다. 나머지는 다 뺏긴 겁니다. 예, 짝퉁입니다. 그 다음 만든 게 혁신적인 제품.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발견한 거죠. 위대한 발견입니다. 근데 지가 처음 만들었나요, 선풍기를? 큐레이션 한 거죠. 예, 남이 만든 선풍기를 갖고 와서 자기만의 컨셉, 블레이드가 없는 거죠. 팬이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온풍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합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팔더라고요. 날개 없는 선풍기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날개 있는 건 얼마 합니까? 3만 원 해요. 중국제. 없는 게 더 비쌉니다. 떼돈을 긁는 거죠. 예, 떼돈을 긁는 겁니다. 바로 제임스 다이슨. 예, 자기 삶 속에서 찾은 겁니다. 예,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예, 세상은 호기심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예, 세상은 열정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단 이것이 다 아이디어로 체화가 돼야죠. 이제 아이디어로. 예,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런 위대한 발견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이 사람 이름은 호머 히캄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코울우드라고 석탄나무란 마을입니다. 이름이 한국말로. 벌써 들으시면 뭡니까? 아, 석탄이 많이 나오겠구나. 시골이구나. 아버지도 광부고 할아버지도 다 광부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도 야, 너 크면 광부해라. 당연히 그런 소리 듣잖아요. 부모님도 광부였으니까. 근데 자기는 광부가 싫었던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소련이 로켓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나사가 없었겠지만 그 당시는 과학기술자가 돼야겠다. 선생님이 자기 꿈에 불을 지르는데 아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 형편에 뭐 그런 거 아냐? 그냥 살아 천직인 줄 알고 네가 뭐 그런 거 아냐? 근데 소녀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꿈을 이룹니다. 예. 그 열정과 상상과 호기심으로 이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를 은퇴하고요. 그 다음 자기가 또 꿈꾼 게 또 있었어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작가로 더 유명합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 작품이요. 첫 번째 나온 작품도 로켓인가라는 작품도 자기 어릴 때 꿈을 그대로 담은 작품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죠. 옥토버 스카이. 예.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열정과 상상과 호기심, 꿈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미국 버지니아 코울우드란 조그만 탄광 마을에서 광부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작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아이디어가 좀 열리나요? 예, 몰랑몰랑하게 기죠. 예, 여러분. 자, 아이디어는, 창의력은 멀리 있었지 않죠? 예, 왜? 창의력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발견하는 행위다. 예, 우리 또 한번 해보실까요? 발견. 디스커버리. 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발견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저와의 만난 인연을 여러분은 또 하나의 발견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제 바로 페이스북 팬페이지입니다. 예, 요새 여러분 많이 하시죠? 예, 이런 SNS. 예, 그래서 페이스북 팬페이지. 그 다음 또 뭡니까? 제 트위터. 그래서 팬페이지는 한 3만 명 팬이 있고요. 트위터는 한 11만 명 팔로워가 있고, 블로그 이웃은 3천 명. 예, 그 다음 뭡니까? 유튜브도 채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한 10개 정도 저는 SNS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니다. 예,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연결합니다. 왜?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소셜 시대는요, 많은 컨텐츠가 널려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힌트를 실마리로 내가 큐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 겁니다. 그대로 뺏기면 그건 짝퉁입니다. 예. 그건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끌어와서 융복합을 해서 자기 색깔을 싹 입혀서 세상에 내놓고 비상값에 팝니다. 예. 그래서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세상 쫙 얘기하면서 이제 끝나면 또 질의응답도 받는 시간을 서로 가질게요. 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 창조 시대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수많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체화하지 않고 많이 빨아들이지는 못했었어요. 왜? 창의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야, 창의력이 되라, 창조적이 되라고 하라면요, 모든 걸 내가 혼자 다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발견만 하면 되잖아요. 큐레이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이제 가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온 주위에 널려 있어요. 예, 널려 있어요. 예, 바로 거기서 내 꿈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에서 바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 발견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포인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근데 잘 못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실행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그 광고 슬로건에 뭐 나옵니까? Just do it이라고 나와요. 바로 실행하라.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개발을 꿈꾸고 아이디어를 꿈꿀 때요, 총론은 잘해요. 아이디어를 움직이고 막 잘하는데 왜 마지막에 이게 잘 안 되나요? 강론이 들어갑니다. 강론을 못 합니다. 강론은 바로 행동입니다. 적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찾은 걸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고 그다음 공유해야 되고 남과 그다음 그걸 갖고 사업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안을 해야 되고 또다시 연결식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 질문 받기 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에서 꿈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실행하라.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지금부터는 한번 여러분 한번 Q&A 시간으로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네. 박사님 보시면 등에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그런 박사님의 버킷리스트 1위는 뭔지? 아, 버킷리스트요? 네. 아, 뭘까요? 크루즈를 타고 배를 타고 한 120일 정도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여행 경비도 투자를 많이 하고, 예, 뭐 수입도 상당하지만 투자도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놀랄 만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책도 엄청나게 사고 제 개인 브랜드를 광고합니다. 예, 이장우 박사를 광고합니다. 아이디어 닥터를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투입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자기 이름을 광고한 사람. 예. 그래서 저는 그 크루즈를 가는 것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언어를 저는 많이 배워봤습니다. 한 6개국, 7개국으로 배워봤는데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크루즈를 타고 내리잖아요. 각 나라에 가서 그 현지 언어로 연설하고 싶어요. 아이디어 세상을, 이런 새로운 창의력으로 꿈꿔가는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군데군데 가서. 그러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그 120일 동안에 얼마나 재밌는 삶이 또 이어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1호는 크루즈 여행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분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예. 예. 예, 박사님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고 계신데요. 예. 그런 박사님께도 멘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멘토요? 네. 예, 많죠. 저는 3M에서 이제 이메이션의 직장 생활하면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본래 82년도에 3M 코리아에서 수세미 세일즈맨으로 출발했어요. 남이 하는 만큼 뭐 학교를 다니고 이런 거 회사 와서 다 공부하고 3M이 저를 훈련시켜줬죠. 근데 세상의 큰 행운은요, 제 첫 번째 상사는 정민영 사장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때 본부장이었는데 나중에 존슨앤존슨의 사장님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죠? 제가 모신 많은 제 상사분들이 다 출세를 하셨어요. 그 중에 외국인도 많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근데 제가 또 갖고 있었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의 멘토가 따로 있었어요. 그 미국 사람이었어. 알리스라고 한국말로, 영어로 앨리스. 잭 트라우터 같은 그 마케팅 전쟁론, 포지셔닝 책을 쓴 저자입니다. 바로 사이버 멘토예요. 만나지는 못했죠. 책을 통해서 제 멘토로 삼은 겁니다. 예, 톰 피터스 이런 분들을. 예, 그리고 그 중에 가서 만난 분도 있어요. 결국은 잭 트라우터는 만났어요. 미국 가서. 제가 미국에 이제 본사에 근무할 때 두 분을 근무했는데 그분이 강의하러 오셨어요. 와, 꿈에도 그리던 분을 사인 받았죠. 예, 그래서 이 멘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뭐 멘토는 있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롤 모델은 그 이시영 박사님이나 이효령 교수님이시죠. 연세가 80이시다. 청춘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노년이라고 부르나요? 우리 젊은이들보다 훨씬 청춘이시잖아요. 왜? 바로 PICD. 그 열정과 상상력과 호기심, 꿈을 가장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삶에서 멘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못 만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멘토 한번 가져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 보셨나요? 네. 열리셨나요? 네. 예, 오늘 우리가 창의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꿈꿔가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발견. 바로 발견입니다. 발견이 우리의 세상을 열어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문을 나서시는 순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시고 그걸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와주시고 같이 또 담소하고 아이디어를 또 탐구하고 저는 또 불교 TV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의 상상의 시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